안녕하십니까. 저는 38년째 노인질환과 신경계를 함께 연구해 온 의사 최동훈입니다. 젊은 시절엔 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수백 명 이상 만나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확신합니다. 노인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뇌입니다. 그런데요. 그 뇌가 조용히 그리고 너무 빨리 늙어가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주 이름을 부르며 웃던 어르신이 다음 주에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나이보다 당신의 생활 방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하루 중 뇌가 가장 회복하는 시간, 바로 잠드는 시간에 따라 노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달에도 밤 1시 넘어 잠드시던 70대 어르신 세 분이 갑작스러운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모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은 잘 자요. 늦게 자서 그렇지. 하지만 그 늦게 잔다는 바로 그 습관이 뇌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마지막 10년이 지워지는 삶이 아닌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시간표이며 가족과의 추억을 지키는 법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단지 늦게 자는 습관 하나 때문에 뇌를 잃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잠드는 시간, 그리고 뇌가 쉬는 시간을 함께 바로잡아 보시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잠을 잘 자야 머리가 맑아진다. 이 말,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사람의 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그 모든 순간, 뇌는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폐물이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되면 기억력도, 판단력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잠을 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잠이 들었을 때 놀라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장치입니다. 이건 뇌에만 있는 특별한 배수관 같은 건데요. 우리가 잠들면 뇌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사이로 뇌척 수액이 흘러들어가 낮에 쌓인 노폐물을 싹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잠이 곧 청소입니다. 머리를 맑게 만들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잠만 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깊은 수면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도 얕게 뒤척이기만 한다면 뇌는 청소를 제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켠 채로 잠들거나 불빛이 있는 상태에서 자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져 뇌는 여전히 피로를 안고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기억이 깜빡깜빡, 집중이 안 되고 낮에도 자꾸 졸리고 심지어 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숙면을 유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다음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선물해 주지 않으면 뇌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비싼 보약도 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당신의 뇌가 보내는 청소 시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자야 뇌가 가장 좋아할까? 바로 그 시간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자느냐에 따라 뇌의 회복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부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이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청소를 잘 하려면 언제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청소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자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자야 뇌가 진짜 힘을 씁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이 4시간을 의학적으로도 뇌 회복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잘 정리되고 기억을 정리하는 능력도 살아납니다. 쉽게 말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는 사람이 뇌를 더 젊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늦게 주무신다는 겁니다. TV, 드라마 보시고 핸드폰 보시다가 자꾸 자는 시간이 밀립니다. 새벽 1시에 자고 아침 10시에 일어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뇌는 잠을 준비하고 해가 뜨면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면 수면 시간은 같아도 뇌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면 리듬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늦게 자는 습관은 뇌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들고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력까지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의사들이 추천하는 노년 수면 시간표는 어떻게 될까요? 저녁 9시 30분 잠자기 전 준비 시작. 불 끄고 조용한 음악 틀고 몸을 천천히 이완시켜 주세요. 밤 10시 실제로 눕고 눈 감기. 이 시간부터 뇌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2시 전 깊은 수면 유지. 이때 뇌가 하루 중 가장 열심히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아침 67시 자연스럽게 기상.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몸을 깨워주세요. 이 수면 루틴을 3일만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리듬이 익숙해지면 낮에도 덜 졸리고 감정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몸의 회복도 더 빨라집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해 주세요. 잠을 언제 자느냐가 당신의 뇌를 지킬 수도 있고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어떤 수면 습관이 뇌를 망치는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그 행동, 뇌는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함께 가보실까요? 2부에서 뇌가 젊어지려면 밤 10시부터 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이죠. 나는 분명히 10시에 누웠는데 왜 잠이 안 오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면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잠을 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이불을 덮고 누워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작은 습관들이 잠을 방해하고 결국 뇌의 회복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 바로 늦은 낮잠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소파에 앉아 잠깐 눈 붙이시죠. 괜찮습니다. 단 20분 이내로만 주무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숨만 자려다 1시간 넘게 잤다는 겁니다. 이런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고 리듬을 깨뜨려서 결국 뇌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TV 시청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 잠자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시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기기의 빛,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서 뇌가 아직 밤이 아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즉, 몸은 자려고 눕지만 뇌는 아직 낮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결국 뒤척이게 되고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수면이 얕아지고 뇌는 회복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낮에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말은 다시 말해 낮에 몸을 거의 안 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뇌는 낮에 충분히 활동해야 밤에 깊이 잘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쬐고 걷고 사람과 말하고 몸을 쓰면 멜라토닌 분비가 더 잘 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고 움직임이 없다면 밤이 되어도 몸은 아직 자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뒤척이게 되고 뇌는 밤에도 일을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뇌를 늙게 만드는 수면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줄이기, 저녁 8시 이후에는 TV, 스마트폰 멀리하기, 오후에 햇빛을 10분 이상 쬐고 걷기. 이렇게만 바꿔도 밤 10시 전후로 자연스럽게 졸림이 찾아오고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그 시간에 조용히 자신을 회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4부에서는 그럼 잠을 잘 자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실제로 숙면을 돕는 수면 전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약이 없어도 이 습관 하나로 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몸이 아니라 뇌가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뇌는 쉽게 피로해지지만 쉽게 잠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수면 전 루틴, 즉 잠자기 전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이 시간이 잠의 질을 바꾸고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럼 70대 이후 어르신들이 꼭 챙겨야 할 수면 루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저녁 9시 반 이후에는 뇌를 쉬게 해야 합니다. 책을 보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혀 주세요. TV는 끄고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추천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틴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딱 5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앉거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것. 이걸 5번 반복하면 뇌는 이제 자도 되겠구나라고 느끼고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됩니다. 멜라토닌은 뇌에게 이제 자자라고 신호를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잘 나와야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조명, 시끄러운 소리, 복잡한 생각은 이 멜라토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도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두운 조명, 적당한 온도, 조용한 분위기. 이 세 가지가 맞춰져야 뇌는 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 잠드는 준비를 합니다. 특히 침실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좋고 조명은 노란색 간접등이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 취침 직전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면 뇌는 다시 깨어나고 수면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루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밤 9시 30분부터 조용한 음악, 독서, TV, 스마트폰은 끄기, 5분 복식 호흡과 간단한 스트레칭, 방 조도 낮추기, 온도 조절, 10시 이전엔 눕기. 이렇게만 해도 당신의 뇌는 다음 날 더 가볍고 맑아집니다. 그리고 기억력, 집중력, 기분 모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5부에서는 그래도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꾸 새벽에 깨는 분들, 불면 때문에 약에 의존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로 효과 있었던 3가지 뇌 안정법을 차근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뇌와 수면이 연결된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어서 가보실까요? 분명히 졸려서 누웠는데
막상 잠은 안 오고 생각만 많아집니다. 이런 말씀 자주 들립니다. 또 어떤 분은 한두 시간 자고 새벽에 깨면 그 다음은 도저히 못 자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얕아지고 깨는 횟수가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몸뿐 아니라 뇌가 더 빨리 지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합니다. 그 시간이 깨져버리면 다음 날 아침부터 멍하고 무기력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 인지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새벽에 깨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을 유지하는 멜라토닌과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세로토닌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밤에 더 쉽게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뇨 활동 때문입니다. 밤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전립선, 방광 기능 변화로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그때마다 수면이 끊깁니다. 세 번째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일 뭐 하지? 왜 그랬을까? 이거 또 깜빡했네. 이런 생각들이 뇌를 계속 깨워놓습니다. 그럼 수면제라도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아니라 잠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약입니다. 즉, 뇌는 여전히 깨어 있는데 몸만 억지로 눕혀놓는 셈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억력 저하, 어지럼, 낙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제를 쓰지 않고도 다시 잠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두뇌 훈련법. 이걸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감각 차단법입니다. 깨고 나서 조명을 켜거나 핸드폰을 보는 순간 뇌는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불을 켜지 마시고 눈을 감은 채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누워 계세요. 몸이 다시 수면 모드로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 훈련법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숨을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았다가 4초 동안 내쉽니다. 이걸 반복하면 뇌파가 점점 안정되고 심장이 느려지면서 다시 수면 유도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 멈춤 훈련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는 뇌를 조용히 멈춰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아니야. 내일 다시 생각해도 괜찮아. 이건 지금 안 해도 되는 일이야. 이렇게 뇌에게 말을 걸면 불필요한 자극이 줄고 다시 잠드는 문이 열립니다. 이 3가지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셔도 잠드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약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잠을 회복하는 경험은 무엇보다 큰 자신감을 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어떤 병원에서도 바로 이렇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천법입니다. 다음 6부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 실제로 수면의 질이 달라졌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분들이 남긴 짧지만 강한 한마디 꼭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볼까요? 여기 서울에 사는 77세의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하루에 서너 번씩 낮잠을 자고 밤에는 뒤척이다 새벽 3시에 겨우 잠들곤 하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머리는 멍하고 기억이 자꾸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병원 가는 길을 한참 헤매셨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은 나 진짜 이러다 잊혀지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바꾸기 위해 하루 3줄짜리 수면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시에 잤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일어난 뒤 기분이 어땠는지,
이걸 매일 적기 시작했더니 스스로의 수면 리듬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밤 10시 전에 눕는 연습을 시작하셨어요. 딱 2주 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읽고 식사를 준비할 힘이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대화 도중 단어가 자꾸 떠오르지 않았는데 요즘은 대답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대요. 두 번째는 80세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손주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잠들기 전 하루 회상 노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좋았던 일, 고마웠던 사람, 마음에 걸린 생각 한 줄, 이렇게 매일 밤 기록하며 잠드는 리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왔는데 이 글을 쓰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엔 TV에서 봤던 내용도 까먹으시던 분이 요즘은 뉴스 내용까지 이야기하시며 대화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가족이 함께 만든 숙면 생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4세 할아버지 부부는 아내가 불면으로 고생하던 시절 밤마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던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 오늘은 같이 자는 척만이라도 해봐요. 그 말에 온 가족이 밤 10시엔 모두 조명 끄기, 거실에선 조용한 음악 틀기, 핸드폰 침실 금지라는 가족 수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아내는 3일 연속으로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 이 부부는 하루에 같이 산책하고 저녁은 꼭 같이 먹고 우리 오늘도 일찍 자자라는 말을 매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숙면을 지켜주는 동료가 됐어요.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사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걱정하고 밤에 잠 못 이뤘던 바로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가, 마음이, 가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도 시작할 수 있겠죠? 마지막 7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수면이 곧 인생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내일, 오늘 밤이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수면은 약이 아닙니다. 수면은 태도입니다. 단지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약에 의지하기 전에 내 생활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TV를 끄고 잠자기 전날을 돌아보는 시간, 조명을 줄이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준비. 이게 바로 뇌를 지켜주는 숙면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 내 뇌는 내가 어떻게 살아주는지에 따라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젊어질 수도 있고 더 지쳐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바뀌게 할지는 오직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 결심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잠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자라고요. 그 결심이 당신의 내일 아침을 바꾸고 당신의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할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작게 시작해 보세요. 밤 10시 전엔 눕고 잠자기 전엔 불을 줄이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수고 많았어. 이제 푹 자자.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 뇌에 가장 먼저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그 뇌는 내일 아침 분명히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기억력도, 표정도, 생각도 말이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숙면이 가족의 평온이 되고 노년의 젊음을 되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